안녕하세요. 골든타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말에 마트를 갔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서 왔거든요. 어느 타이밍에 가면 싸게 살 수 있을까? 언제 가야 세일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저는 또 여러 가지 용품들, 저한테 필요한 거, 가족한테 필요한 걸 사기도 하면서 핫딜을 찾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핫딜이나 세일가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죠. 내가 그 타이밍을 몰랐거나 혹은 알았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잡지 못한다면 사실 알았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는 거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 있어서도 타이밍을 잡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주식이 천정을 막 뚫고 있는데 내가 그때 그 주식 나도 아는데 알면 뭐합니까? 좋은 타이밍에 매수를 결정하는 것이 그만큼 투자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우경제TV에는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골든타임 이제 막 시작을 했고요. 노다지 같은 남자, 이 시간의 주인공 손영희 대표님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어떻게 보내셨어요? 주말 잘 보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좀 눈이 와가지고 걱정을 좀 했는데 네. 다행히 좀 길이 빨리 정리가 돼가지고 저희가 네네네. 이렇게 늦지 않고 이 시간에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폭설로 인해 좀 길이 많이 막힐 줄 알았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네, 저도 좀 걱정을 했는데 어제 저녁만 해도 막 눈이 쌓이길래 그 지난주에 그런 악몽이 생각이 나면서 좀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큰 길은 빨리빨리 정리가 돼서 네, 어렵지 않게 잘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도 좀 노다지 같은 종목들 준비해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노다지 같은 남자 손영희 대표님과 함께 골든타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종목 어떤 건가요? 네, 첫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LG 헬로비전을 준비했습니다. LG 헬로비전이요? 네네네. 네, 어떤 종목인지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소개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 장중 강한 흐름을 기록했는데요. 네. 왜 올랐는지 이유를 알아보면 LG U+가 국내 최초의 월트 디즈니 OTT 디즈니 플러스 서비스를 할 예정이라고 기사로 나옴으로써 강한 시세의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LG 헬로비전은 종합 유선 방송사로서 전국 23개 지역 방송 설비를 갖추고 케이블 TV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며 LG U+가 지분의 50%를 취득하여 최대 주주로 있는 기업입니다. 시가총액이 3,200억에 발행 주익수는 7,700만 주. 최대 주주 지분이 58% 정도여서 유통 가능한 주식은 3,100만 주, 유통되는 시가총액이 1,300억인 회사입니다. 네. 네네. 지금 디즈니 관련 이슈가 이 LG 헬로비전뿐만 아니라 좀 관련된 또 엔터주들, 또 SL라이프 디자인도 오늘 좀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네. 판타지오의 경우에도 상승세를 타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디즈니의 위력을 참 실감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디즈니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도 참 많이 그 학용품으로 써보고 싶기도 했고 네. 참 예쁘다고 생각했던 캐릭터인데 벌써 거의 몇 대를 물려서 쓸 수 있는 그런 또 캐릭터 상품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게 네, 되는데 맞습니다. 그 디즈니의 영향력이 이제는 컨텐츠 OTT 사업으로까지 넘어오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흐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또 오른 이슈를 손 대표님이 잘 짚어주셨고요. 네네. 자, 관련된 이슈를 보셨다면 이제 대응할 전략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이 종목 어떻게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것이 좋을까요? 그럼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차트를 함께 보시죠. 네, 차트 연결해 주시죠. 네. 네. 일봉 차트고요. 네. 밑으로는 짧게 5,000원 선을 5,000원 밑으로 4,700원을 지지선을 잡고 네. 네, 위로는 1차 7,000원 가격대를 돌파 여부 확인하면서 네. 일부 비중을 분할 매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를 7,000원으로 잡아 주셨고 네네네. 조금씩 분할 매도하는 관점으로 좀 네네, 수익 그렇습니다. 실현을 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사실 이 디즈니 컨텐츠가 어떻게 될 것인지 좀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네네.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아직까지는 무언가 도장이 꽝 찍히지는 않았다라는 점이 좀 네, 우려가 가장 되긴 중요한 합니다. 부분이죠. 네,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하면서 네. 접근하시는 게 좋겠죠. 네. 네, 만약 도장을 찍는다면 네. 넷플릭스의 아성을 위협하는 네. 디즈니 플러스의 국내 IPTV와 OTT 업계에서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그 넷플릭스가 처음에 그야말로 출시가 되고 대중화가 되기 시작했을 때 그 영향력이 상당했거든요. 네. 그런데 디즈니는 워낙 오랜 시간 동안 또 축적해온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가 또 이런 OTT 분야로 그야말로 빵 터졌을 때 컨텐츠는 준비돼 있고 그야말로 시스템이 마련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 한번 그런 강점들 하지만 아직은 확정이 아니다. 또 디즈니 플러스의 유치가 확정은 아니다. 또 이런 말도 함께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자, 아직은 기대감에 의한 상승으로 보여집니다만 그런 리스크 테이킹 하시면서 종목에 대한 접근하시고 저희 손용희 대표님이 짚어주신 매수 매도의 골든타임 지키면서 현명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기 전에 지금 장중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좀 한숨 돌리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코스닥 추이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코스피가 지금 살짝 오후 들어서면서 무너지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때는 좀 3010선을 밑돌면서 3,000포인트 초반까지 좀 위협을 했었는데 지금 장 후반 가면서 다시 한번 살아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 현재 2시 40분, 41분 현재 3,029.38포인트 지나가는 흐름 볼 수 있었고요. 자, 이어서 코스닥 추이도 함께 보시죠. 네, 코스닥 추이 보시면 코스피하고 동향이 비슷합니다. 2시 때 무렵에 일중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로 반등에 성공하면서 다시 한번 950선을 회복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 수급도 함께 또 보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네. 네, 수급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 함께 보시면요. 네, 잠시만요. 제가 좀 화면을 좀 넘겨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코스피에서 개인의 매수세는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사들이는 만큼 또 기관이 팔아내면서 지수의 파란불을 이끄는 한 요인으로 지금까지는 분석이 되고 있고요. 네, 코스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개인은 사고 있고 자,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와 코스닥 손바뀜이 좀 일어난 그런 현상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은 업종별로 한번 다시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업종별로는 역시 매수세 강한 개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연말 연초에 대형주에 또 랠리가 있었고요, 대표님. 네. 또 아직까지 지금 또 코스피, 코스닥이 조정 국면에 들어가느냐 이러한 또 여부에 대한 이야기가 엇갈리면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는 대형주에 대한 선호도가 개인 투자자들에 의해서 높은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기관계의 경우에도 또 대형주에 있어서 지금 매도를 하는 물량 좀 정반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의 경우에는 네, 역시나 지금 제조 쪽에 대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많이 몰리는 모습. 왜냐하면 제조 쪽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대형주 비중이 높기 때문에 네, 제조 쪽에 좀 손이 많이 몰리고 있는 그런 흐름 볼 수 있었고요. 네, 기관계의 흐름에 있어서도 네, 제조 쪽을 역시나 많이 파는 모습. 개인이 사면 기관이 파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개인과 기관. 자, 색깔의 차이는 명확했지만 그 매기가 쏠리는 또 매도세가 쏠리는 그러한 섹터는 같았다라는 점으로 오늘 장을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종 마감까지 어떻게 될지 한번 좀 더 지켜보시는 걸로 하고요. 자, 이제 장세를 보면서 조금 숨을 돌려봤고요. 자, 그렇다면 자, 손 대표님이 준비하신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대표님 공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종목은 차세대 먹거리 날아다니는 자동차 네. 플라잉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플라잉카요? 좀 네네. 들어보기만 했는데 조금 네. 낯설긴 합니다. 그렇죠. 네. 플라잉카와 UAM 네. 관련주로 PC 디렉터를 준비했습니다. PC 디렉터요. 네네. 네. 그렇다면 이 회사에 대해서 잠깐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동사는 해외에서 컴퓨터 IT 부품을 수입하는 업체이고요. 네. 국내 이제 세계 드론 시장의 1, 2위를 다투는 중국의
DJI와 프랑스의 페러사의 국내 총판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 드론의 경우에는 사실 드론이 요즘에 대세잖아요. 네. 예전에는 드론을 뭔가 좀 특정한 뭔가 큰 뭐 기업이라던가 그런 데서만 활용을 했다면 이제는 개인들도 좀 소유를 하시고 드론으로 촬영도 하시고 좀 그런 분야가 늘고 있는데 네. 또 드론 하면은 아직까지는 좀 중국이 좀 막강한 힘을 과시하고 있는데 네, 또 맞습니다. 중국이나 프랑스 총판을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 드론 업종에서 좀 대세를 점하고 있다 이런 평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동사의 시가총액은 821억 원 정도이며 네. 발행 주식수는 760만 주, 네. 최대 주주 지분이 42% 정도고요. 네. 유통 가능 주식수가 57%인 기업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실제로 유통되는 주식수는 430만 주 정도이며 네. 유통되는 시가총액은 460억 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운용할 수 있는 주식이 57% 절반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인데 네네. 그렇다고 했으면은 호재가 들어왔을 때 비교적 가볍게 좀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는 분석이 가능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PC 디렉트 또 드론이라는 또 네. 그런 핫한 섹터와 호재를 안고 네, 좀 주가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요, 오늘 네. 주가가 네. 오른 이유는 네. 우선 경영권 분쟁 이슈 때문에 또 그 문제가 올랐습니다. 있었군요. 예. 네. 우선 이 기업의 특징은 2013년부터 네. 경영권 분쟁 중이며 최대 주주 USR로부터 실질 주주 명부 열람 등 등사 가처분 신청에 관한 소송이 대기됐다고 15일 공시가 났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외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네. 오늘도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했고 네. 그런데 보통 그 경영권에 관련된 문제가 있다라고 했으면 그게 다소 좀 불확실성, 불안정함을 야기할 수도 있을 텐데 오히려 네. 주가는 오르는 것으로 반응을 했는데 네, 그 네, 이유가 그렇습니다. 뭔지 좀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그 같아요. 중심에는 이제 바디 프렌드가 있는데요. 네. 공시를 보면 USR이라는 회사가 나옵니다. 네. USR은 바디 프렌드 회장이 사위인 송승호 씨의 회사이며 네. PC 디렉트의 최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네. 업계에서는 바디 프렌드가 상장 실패 후 PC 디렉터를 통해 우회 상장할 거란 기대 심리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또 그런 우회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이 종목에 좀 불어넣어진 상황이다. 지금의 주가 상승은 뭔가 그런 본연의 드론 섹터라기보다는 경영권 관련된 이슈, 우회 상장에 관련된 이슈가 좀 자리를 좀 더 잡고 있다라는 분석을 도와주셨고요. 사실 이런 경우를 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상장에 실패했거나 혹은 무언가의 사정에 의해서 상장을 못하고 있는데 좀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조금 반사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또 주가에 있어서는 빨간불을 또 켜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오늘의 경우에는 이 종목이 그런 흐름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PC 디렉트의 골든 타임을 잡으러 갈 시간인데요. 네, 매수매도 관련돼서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네,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PC 디렉트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든 타임을 지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C 디렉트 조금 네. 전에도 짚어주셨지만 네. 경영권 이슈 관련 주가 변동이 네, 현재 그렇습니다.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PC 디렉트 매수매도 타이밍을 좀 잘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아까도 정리를 해주셨지만 50%좀 넘는 주식에 있어서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 그 투자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주가가 상승할 때는 또 그야말로 좀 가볍게 팍 뛸 수도 있는 그런 끼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오늘 시초 갭으로 네, 7%에서 19%까지 상승을 했었는데요. 네, 박스 상단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장대 음봉 캔들을 만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렇네요. 네. 네, 아무래도 매수보다 매도가 강했다는 사견이고요. 네, 추후 조정 시 9,500원 네. 구간을 손절로 잡고 네. 10,000원에서 11,000원 가격대에 신규 매수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오늘 단기 시세를 만들어낸다면 네. 단기적 트레이닝 관점에서 12,500원 구간을 네. 1차 목표로 박스 하단 매수 형태의 매매 전략을 세우고 네. 거래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갭 상승하기 이전의 차트 흐름을 보시면 그 10,000원 초반대에서 조금 횡보를 지금 짧은 구간입니다만 횡보하는 흐름을 볼 수 있는데 네. 네, 그 부분 혹은 조금 더 욕심을 부려보면 9,500원대를 좀 골든 타이밍으로 잡아주셨고 1차 목표가는
박스권에서 살짝 못 미치는 그 12,500원대를 일단 1차 목표가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갭상승을 한 종목이기 때문에 네. 또 추세 형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켜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손 대표님께서 좀 신중한 타이밍을 보자라는 측면에서 박스권을 뚫는 것이 아닌 그 전 시점인 일단 12,500원을 1차 목표가로 제시해 주셨다는 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손 대표님과 함께 두 개 종목에 대해서 골든타임을 함께 잡아봤고요. 네, 그렇다면 제가 또 준비를 한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폭설이 내리면서 많은 분들이 저 같은 경우도 어저께 마트를 좀 부랴부랴 갔어요. 폭설이 온다는 소식에 또 배달이라든지 택배가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랴부랴 달려가서 이번 주에 좀 먹을 거리를 좀 사왔거든요.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당장에 식료품을 조금은 쟁여놔야겠다. 이런 또 걱정을 하시기 마련인데 관련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팜스토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요. 사료 그리고 배합 사료 그리고 양돈 관련된 업종을 이제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오늘 주가가 오른 이유는요.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좀 폭설로 인해서 좀 그런 고기류들에 대한 좀 유통이 좀 제한이 될 우려가 또 시장에 더해지면서 수요 상승에 따른 주가 상승으로 좀 분석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중장기적인 이슈로 들어가 보면 전반적으로 제가 그 지난주에 다른 시간에서 샘표식품이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리면서 곡물 가격의 추이에 대해서 짚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님 사실은 저희가 이제 끼니를 먹는다라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아,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그냥 습관처럼 아침, 점심, 저녁 찾아 먹지만 만약에 우리 주변에서 먹거리가 사라진다면 네. 그거는 거의 생존에 대한 위협이고 뭐 기본적인 의식주라는 말이 왜 있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야말로 먹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왔을 텐데 지금 당장에 우리가 아직은 피부로 와닿지는 않고 있지만 식량 가격, 곡물 가격의 추이가 점점 상승하고 있고 또 위기설이 나올 정도로 그 추이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곡물값의 그런 가격 상승이 전반적인 식료품, 식재료의 상승을 야기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중장기적인 호재까지 받는 종목이 이 팜스토리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현재 17%의 강세를 보이면서 주가 지금 장대 양봉을 2거래일 연속 그려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요, 또 팜스토리라는 종목, 또 기본적으로 좀 섹터를 넓혀봤을 때 식료품, 또 그런 유통 관련된 부분이 오르는 이유가 또 코로나19에 대한 여파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코로나19가 일어나면서 이동 같은 부분들이 많이 제한이 되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한정된 운송 수단으로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그러한 부담, 또 비용 부담도 커지고 빨리빨리 유통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또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또 우리나라에서 그런 식료업계에 또 일하는 부분을 또 살펴볼 수 있는데 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제약이 걸릴 수 있다. 또 이러한 또 간접적인 부분입니다만 전반적으로 섹터에 대한 이슈를 넓혀봤을 때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제기가 되면서 식료품에 대한 수급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식료품 관련 테마, 팜스토리 관련된 테마도 짚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자, 팜스토리 차트로 넘어가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제가 한번 골든타임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팜스토리의 차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박스권 내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거의 6개월 가까이 박스권을 뚫지 못한 채로 약 1,100원에서 1,200원 사이를 뚫지 못하다가 오늘 이슈에 의해서 움직인 흐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500원 선을 지금 뚫어낼까 말까 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미 좀 추세를 한 번은 변동시켰다라는 분석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전의 고점을 지금 돌파하려는 시도가 보이고 있고 실제로 그 돌파가 좀 안정적으로 일어난다면 다른 추세가 좀 새로 생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고요. 신규로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약 1,300원대 초반 구간, 지금 오늘 시가 이전에 시가 밑으로 한번 접근해 보신 것은 유효하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나는 조금 더 장투의 개념으로 안정적인 타점을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1,200원대 구간을 2차
가능한 매수 타점으로 그런 골든타임으로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목표가는 오늘 이미 1,500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오늘 기록한 최고가 약 1,670원 구간대를 1차 목표가로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팜스토리라는 종목 정리를 해드리면 자, 곡물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식재료 가격 상승, 장기적인 이슈로 보실 수 있겠고요. 아직 겨울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한파나 폭설 등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유통에 차질이 생겼을 때 수요 공급 불균형으로 인한 이 동사의 종목 상승을 한번 노려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매력적인 매수 타점은 약 1,300원 밑으로 보시면 좋겠고 1차 목표가는 오늘 최고점을 기록했던 1,600원 중후반대를 노려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팜스토리 마지막으로 재무 현황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이슈에 있어서 오르곤 있지만 재무 현황이 받쳐주지 않으면 또 투자에 있어서 고민을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비교적 양호합니다. 그렇죠, 대표님? 네, 지금 올해 20년 1분기, 2분기, 3분기 때 살짝 줄긴 했습니다만 약 100억 원대 전후에 영업이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재무 실적 그리고 목표가까지 짚어드리면서 팜스토리라는 종목 저와 함께 살펴보셨고요. 자, 그렇다면 제가 하나면 좀 정 없잖아요, 대표님. 네. 그래서 종목을 한 가지 더 준비를 했습니다. 자, 자동차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자동차의 그런 낙수 효과에 힘입어서 현대위아라는 종목이 오늘 시장에서는 꽤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현대위아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네, 현대위아.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종목입니다. 국내 자동차 부품의 대표적인 업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사실 자동차 부품, 자동차 테마에만 해도 셀 수 없는 정말 수백 개 이상의 종목들이 포진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중에서 왜 이 종목이 그야말로 갈 수밖에 없는지 희소성을 지금쯤은 좀 체크해봐야 할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자동차란 테마 떠오르고 완성차주 대표주가 떠오를 때는 그야말로 자동차 섹터 안에 몸만 담그고 있어도 상승세를 볼 수 있지만 또 지금과 같이 세부적인 테마 이슈로 돌아섰을 때는 이 종목만이 갖고 있는 강점 그야말로 골든 타이밍이 무엇인지를 좀 짚어보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현대위아의 경우에는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 중에서 처음으로 이 처음이라는 것도 참 중요하죠. 중요하죠. 네, 전기차의 극동 부품과 배터리 부분을 통합해서 열을 관리할 수 있는 모듈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고요. 이 모듈 자체가 2023년부터 양산 예정이라고 하니까 약 2년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흔히 무언가 기술이 개발되고 했을 때 사실 수년여의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2023년이면 비교적 신기술이 단기에 적용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사실 이 열 관리 모듈이라는 것이 또 주목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우리 그 자동차의 경우에는 뭐 종합 과학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네. 정말 수천여 가지, 수만여 가지의 부품들이 모여서 하나의 자동차를 완성을 해내는데 이 부품을 최소화할 수 있고 또 엔진룸의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좀 더 완성차 중에서도 또 미래차로 갈수록 필요한 부품도 많아지고 기술이 좀 더 고부가 가치 기술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효율성을 도모해낼 수 있다는 점이 이 현대위아가 개발해낸 기술의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위아 그동안 또 부품주로서 강자로서 좀 맹위를 떨쳤었지만 또 새로운 신기술의 개발과 함께 또 바뀌는 자동차 트렌드에서 역시나 강자로 군림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차트를 보시면서 종목을 좀 더 깊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위아 차트 함께 보도록 하시죠. 자, 현대차발 이슈와 함께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여줬습니다. 급등하고 약간의 조정을 받는가 싶더니 오늘 다시 한번 장대 양봉 그리는 흐름 보여줬는데요. 지금 75,000원 선, 지금 장대 양봉 그리기 시작한 오늘 시초가의 지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향후 현대위아를 보시는 체크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75,000원 지지선으로 보시면서 신규 매수 혹은 기존의 보유자분들께서도 이 종목을 지속적으로 보유할 것인지 노리는 타이밍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1차 목표가를 이 박스권 이 장대 양봉 그려냈던 상단인 9만 원 선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를 9만 원으로 잡고 좀 가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슈성으로만 오른 것인지 아니면 탄탄하게 실적이 뒷받침이 되었는지 재무 상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 상태 보시면요. 2분기에 잠깐 좀 주춤하긴 했습니다만 실적 턴어라운드 이루어낸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전의 실적을 봤을 때도 비교적 견고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비록 지금 적자에 이은 실적 턴어라운드 때문에 영업이익률 면에 있어서는 잠깐 아쉬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현대위아라는 그 본연의 회사가 갖고 있는 영향력 그리고 이러한 신기술을 개발했다라는 호재에 힘입어서 한번 주가 추이를 보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위아까지 자, 손 대표님이 준비하신 종목 2가지 그리고 제가 준비한 종목 2가지 이렇게 총 4종목을 살펴봤습니다. 자, 4종목의 골든타임을 잡으면서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자, 대표님 오늘 골든타임 진행하면서 어떠셨는지 잠깐 소감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요즘 장이 계속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투자하신 분들은 항상 이기는 투자. 네, 하시는,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잠깐 뭐 좀 조정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3,000포인트 선은 좀 견지를 해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저희가 그 연말 랠리 있을 때부터 지금 코스피가 과열이냐 아니냐라는 말이 있을 때부터 좀 꾸준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항상 조정 가능성에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꾸준히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이 뭐 본격적인 조정 국면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약간 시기상조적인 면이 보이고 있습니다만 항상 조정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를 해두시고요. 그리고 또 심심치 않게 또 3월 달에 그런 공매도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슬슬 지금 이야기가 스멀스멀 나오고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투자에 있어서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또 장기적으로 골든타임을 잡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손영희 대표님, 저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좀 좋은 종목 가지고 노다지 같은 종목 가지고 돌아와 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잘 부탁드리겠고요. 저도 열심히 여러분들의 그 투자 금맥을 캘 수 있는 종목을 찾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집어낸 종목들 골든타임 놓치지 마시길 바라고 다음 주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의 금맥을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손영희 서현진의 골든타임요. 이번 주 이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로 적극적인 참여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손영희 대표님은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